수학 익힘 12쪽 올림을 알아볼까요? 1번 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첫 번째 수네요. 429입니다.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어야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내어야 할 자리는 어디까지죠? 그래요. 10의 자리까지예요. 10의 자리까지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뒤에 수를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수가 0이 아니죠. 0이 아니면 무조건 올려줍니다. 따라서 430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고 나니 10의 자리까지 표현이 됐죠. 두 번째,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겠습니다. 나타내어야 할 자리가 바로 100의 자릿수까지예요. 그러면 100의 자리 뒤에를 보시면은요, 29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려서 500이 되겠습니다. 951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타내어야 할 수의 자리는 10의 자리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수를 올려서 960이 되겠네요. 951에서는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야 하므로 그 뒤에 있는 수를 살펴보니 51이라는 수가 있네요. 따라서 올려주면 9에다가 1을 더해서 1000이 되겠습니다. 2번 소수를 올림해 보세요. 이번에는 소수를 올림하는 문제네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1.13을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인지 써보세요. 그래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된다고 했어요. 나타내야 될 자리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뒤에 있는 수를 보겠습니다. 3이라는 수가 있죠. 올려줘야 되므로 이 수는 1.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3.235를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네요.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첫째 자리, 둘째 자리인 바로 여기까지겠네요. 이 뒤에 수를 보면 0.005 이렇게 5라는 수가 있죠. 이 수를 올려주면은요. 3.24가 되겠습니다. 3번 어림한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기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331을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므로 10의 자리에 표시를 해두고요. 그 뒤에 숫자를 보니 1이라는 수가 있네요. 따라서 수를 올려줘서 34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13을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네요. 100의 자리에 표시를 하시고요. 13이라는 수가 있으므로 올려줘야겠네요. 그러면 313은 400이 되겠네요. 결과값이 340과 400 중에 400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331과 313은 실제는 331이 더 큰 수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자리를 기준으로 올려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4518을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네요. 1, 10, 100, 1000, 1000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되겠네요. 뒤에 있는 수는 518이라는 수가 있어요. 따라서 1000의 자리를 1을 올려주면 5000이 되겠습니다. 4927을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예요. 그래요. 올림에서 어느 자리까지? 그래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된다고 했어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수가 27이네요. 따라서 이 수도 올려주면 49에 1을 더한 수, 바로 5000이 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수가 되겠네요. 물론 4518과 4927은 같은 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타내고 싶은 자리를 기준으로 바꾸고 보니 이렇게 결과가 같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원을 한번 붙여볼게요. 4518원을 지폐로 낸다면 얼마까지 가능하죠? 그래 5000을 내야 되는 거예요. 4927도
5,000원을 내야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기하게도 1,000원짜리 지폐를 낸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더 쉽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4번, 두 수를 각각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그 차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그래요. 두 수를 각각 올림할 거예요. 그리고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는 바로 1,000의 자리까지예요. 그랬을 때 그 차이가 얼마인지 쓰는 문제네요. 4,135를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은 얼마가 되죠? 그래요. 135라는 수가 있으므로 이 4,000은 5,000으로 올려질 수 있겠네요. 3,916은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수를 보면 916이라는 수가 있어요. 따라서 1,000의 자리를 하나 올려주면 4,000이 되겠습니다. 두 수의 차이는 얼마가 되죠? 4,135는 5,000이고요. 3,916은 올려진 수가 4,000이므로 5,000 빼기 4,000을 해주면 1,000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올림을 하여 나타낸 두 수의 차이는 1,000이 되겠습니다. 5번, 사물함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400입니다. 사물함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아맞혀 보세요. 그래요. 구하는 게 뭐죠? 사물함 자물쇠의 비밀번호네요. 근데 이 비밀번호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비밀번호는 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400이 되는 수입니다. 그렇다면 1,400이라는 수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줬고요. 뒤에 있는 수를 올려서 나타낸 수예요. 그러면 1,400이 아니라 이 수는 원래 1,300 얼마였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힌트를 주고 있어요. 내 사물함 자물쇠의 비밀번호는 땡땡 37이야. 그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바로 여기였는데 이 친구가 알려줬으므로 이 친구의 자물쇠 비밀번호는 1337이 되겠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고 문제가 조금 길어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우리가 올림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렇게 문장으로 된 문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타내려고 하는 자릿수를 알아보고 그 뒤에 있는 숫자를 보고 올려주면 됩니다. 문제가 길든 문제가 짧든 그림이 있는 문제든 그림이 없는 문제든 결국에 이 올림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다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6번, 생활에서 올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찾아 써보세요. 그래요. 우리 생활 속에서 올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우리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물건값을 계산할 때, 그쵸. 물건값 계산할 때 지폐로 내야 하는 경우, 이때는 우리가 무조건 내야 돼요. 뒤에 1원이 붙든 10원이 붙든 어쨌든 잔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올려서 지폐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또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있죠?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첫 단원에서 친구들이 체력평가를 하고 있었죠. 거기서 체력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눠줬어요. 근데 그 공책이 낙권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음으로 묶여있는 공책이었어요. 10묶음, 100묶음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낱개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묶음을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올려줘야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선물을 포장할 때 우리가 끈을 충분하게 사야 되는 경우에도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개씩 묶음이나 100개씩 묶음일 때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경우 아니면 어떤 일정한 크기의 상자에 모두 다 담아야 하는 경우나 이렇게 차에 모두 실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올리는 경우겠죠. 올림. 처음엔 어떻게 하는지 낯설어서 잘 계산이 안 됐지만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뒤에 있는 수를 올려주면 됩니다. 아무리 다양한 문제 상황이라도 올림의 경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개념 명확하게 해두시고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